네, 안녕하세요. 호주상 1프로 폴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저 또한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거의 뭐 한계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생각보다 버티기가 그게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직 투자를 못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는 이제 은행이자 2025 년의 방향성,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나. 이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여가고 있는 이 고금리. 사실 뭐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지난 30년 동안 우리 이자율이 한 7%대가 에버리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뭐 고금리, 뭐 사람을 다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근데 뭐 30년 전과 또는 20년 전과 지금은 사정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만 높은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전에 30년, 20년 전에 고금리로 버티셨던 분들하고 지금 6%로 버티시는 분들은 뭐 당장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뭐 집값을 떠나서 뭐 거의 뭐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좀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예, 뭐 구독까지는 요청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좋아요가 많지 않아서 제가 좀 힘이 날 수 있도록 좀 무료 방송이니까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좀 푸시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영상에 우리 서비스를 광고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푸시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저희 회사 서비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일단은 바이어스 에이전트라는 서비스인데요. 뭐 저 여기 있는 폴리, 이제 저와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케이리 대표님 둘 다 상위 1%고요. 뭐 케이리 대표님은 뭐 이렇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네, 저희는 이제 뭐 구옥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찾는 것까지, 그리고 뭐 필요하면 레노베이션에 그 다음에 뭐 그 렌트 관리까지 다 해드리는 서비스를 유료입니다. 유료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호주 분들보다는 한 반값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또는 나는 이제 뭐 그란트를 받기 위해서 새 집을 짓고 싶다, 아니면 난 새 집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브리즈번하고 애들레이드, 네, 멜번까지 이제 새 집 같은 경우는 다 지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을 주셔도 되지만 카톡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호주 중앙은행 RBA죠. RBA가 이제 8월 달에 결국 또 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뭐 사실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또 CBA나 웨스트팩 은행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는 그래도 좀 금리 하락을 하지 않겠나,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현재 새로 RB의 총재로 계신 미셸 브룩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지금 이사회의 판단은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고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계획되지 않았음을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은 아직 큰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인 압력이 수요와 공급과 다시 일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아직은 내가 못 내리겠다, 이제 이런 지금 현 상황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말에 한 제가 봤을 때 한 70%는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 내가 지금 잘못해가지고 너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내릴 때 그 효과가 반감이 될 수 있으니 나는 지금은 조금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내려갈 거라고 좀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차차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호주의 어떤 캐시 레이트, 그러니까 인트레스트 레이트죠.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좀 보게 되면은요. 지금 2011년 중반 정도, 11월 정도의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지금 2024년
이건 조금 옛날 자료죠. 한 3월 말 정도에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이제 거의 뭐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2010년부터 이제 쭉 내려오다가 저금리로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때 완전 바닥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매 분기마다 미친 듯이 열 몇 번을 올렸잖아요. 그거 이제 호주가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쫓아갔고, 뭐 갑자기 또 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랬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렸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미국보다는 좀 덜 올렸어요. 이제 이거는 캐시 레이트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고요. 이제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본인들 마진을 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6%에서 한 7%대 인트레스트 레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한 2%에서 3%대 요 정도 선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은행 이자는 뭐 한 4%에서 한 5%대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만 하더라도 뭐 한 달에 거의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불에서 2,000불 정도가 리페이먼트가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국가적으로 또 이 경제적으로 좀 호황을 좀 다시 부추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뭐 현재는 아직은 못 내리겠다, 이런 지금 스탠스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내릴 수밖에 없고, 이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호주가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딜레마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다른 지표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여기서 봤던 2010년부터 2024년 동안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이렇게 높았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에브리지 프라이스입니다. 에브리지 프라이스, 미디안 프라이스예요. 미디안 프라이스가 11년 거의 비슷하죠. 이때부터 2021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때부터 또 지금 현재는 또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그냥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고요. 이제 집값은 이거랑 상관없이 다 우상향을 지금까지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뉴사우스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지가 1포인트 뭘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포인트 3입니다. 예. 2024년 기준.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빅토리아는 지금까지 죽쓰고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캐피탈 ACT 같은 경우도 별로 좋진 않고요. 퀸즐랜드 같은 경우가 지금 87만 불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7만 불. 이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타스마니아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도 많이 올라왔죠. 지금 한 80만 불대까지는 안 갔고요. 제가 봤을 때 한 80만 불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80만 불 초반. 그리고 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많이 올라왔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많이 올라왔고, 노던 텔레토리는 뭐 그냥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인트레스트 레이트랑은 상관없이 지금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건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인트레스트 레이트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거 오를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제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은 또 결국은 똑같은 얘기 하시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호주에서 펀더멘탈이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요거를 보게 되면 그러면은 한 50년 동안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어땠나? 인트레스트가 아니군요. 이건 미디엄 하우스 프라이스는 어떻게 됐나? 요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1년도 좀 너무 옛날이긴 하죠. 1881년입니다. 너무 옛날이긴 하니까 좀 그냥 1921년부터 볼게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평균이 한 7에서 8%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인트레스트 레이트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하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랑 좀 다르거든요. 실제로 인트레스트 레이트라는 건 결국 내가 어딘가에 돈을 빌렸을 때 리페이먼트가 얼마냐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은 내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내 이 캐시로 내가 살 수 있는 바잉 파워가 얼마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 옛날에는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높았어도 바잉 파워가 셌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2024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같은 경우 인트레스트 레이트가도 거의 에버리지까지 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바잉 파워는 무지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71년부터. 예. 근본이자가 파기된 순간부터.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이건 긴 설명이니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랑 상관이 없이 호주 부동산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계속 상승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뭐 지금 아니요, 요번 이제 앞으로 뭐 경제 위기 온대는데요. 뭐 온대는데요. 뭐가 어떻게 된대는데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경제 위기는 거의 뭐 애기로 만들어 버릴 사건들이 많았어요. 뭐 월드워 1, 월드워 2, 뭐 리세션, 마이닝 파이낸셜 붐 있었고요. 지금 좋은 거죠. 호재였죠. 그다음에 크레딧 붐 호재였죠. 마이밍 붐 호재였죠. 그다음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왔었죠. 코비드 와서 이때는 그냥 뭐 금융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거랑 다 상관없이 호주 미디안 프라이스는 이거 747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24년에는 8 모식이에요. 8 모식으로 기억합니다.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80만 불 중후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호주 펀더멘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오늘 그 펀더멘탈 얘기까지는 다 할 수 없지만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고요. 코리안 모드 있네요.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고요. 인트레스트 레이트랑 상관없이 뭐 그 어떤 거와 상관없이 호주 부동산은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최소 50년 동안은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공부를 직접 하시고 또 알아서 본인의 결론을 내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RBA의 딜레마를 얘기할게요. 아까 전에 나는 지금 내리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이제 미셸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총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요. 이제 정부 성장하고 민간 부분의 압박이 이제 딜레마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BA가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려고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높였는데 문제는 그래서 실업률이 조금 내려갔죠. 실업률이 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실업률이 지금 요게 실업률이에요. 요게 실업률인데 지금 뭐 4.5%, 6% 정도 될 거예요. 4.6% 정도 되는데 점점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갈 거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난 과거 89년부터 보면은 이 실업률이 11%대도 있었고 뭐 기본적으로 뭐 코비드 때는 뭐 8%까지 갔었고 그래서 이때는 뭐 특수 경우니까 뭐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낮은 적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내려간 거잖아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정부가 보는 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는 과거고 아까 전처럼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먹고 살기가 빡빡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일을 안 나가도 한 명만 벌어도 어떻게든 견딜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집값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 이때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2004년 때만 하더라도 시드니 집값이 50에서 평균가가 60만 불대였어요. 지금은 1.3에서 1.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디안이. 그러면 거의 2배가 뛰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인플로이먼트 레이트가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이때 올라갔던 거랑은 지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게요. 두 가지 계층으로 나뉘는 거예요. 고용시장이. 그래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실업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철밥통이라든가 아니면은 원래 좀 있는 사람들 이제 중상층에 있는 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중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호스피탈리티라든가 뭐 제일 많은 일반 중상층 아랫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호스피탈리티라든가 뭐 리테일이라든가 이쪽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근데 결국은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호주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리치하고 푸어. 그다음에 여기는 미들이죠.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 미들은 아예 없어져요. 그리고 10%가 리치가 될 거고요. 90%가 푸어가 될 거예요. 뭐 여기서 푸어는 뭐 밥못 먹어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10%가 호주 부의 90%를 갖는 그런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봐보세요. 지금 한국이 일본을 쫓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호주는 영국을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 지금 봐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분별한 이민 정책으로 무슬림 분들이 이거 듣는 분 중에 무슬림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 상황이 무슬림 분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적 약자로 탈바꿈이 되면서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웰페어를 다 가져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원래 살았던 이제 UK 분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실업률 높아지죠. 인플레이션 높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뭐 크라임도 높아지고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호주도 그 짝이 충분히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정부가 좀 걱정하는 바가 아닐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민간 부분 이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제 1975년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계속 줄었죠. 계속 줄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쩔 수 없죠. 코비드 때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고 지금 다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냥 뭐 물건값이 올라갔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건값이 올라갔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졌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예전에 한 1995년까지 뭐 이 정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물론 지금보다 훨씬 심하긴 했지만 이건 이제 전쟁 있구만. 1975년이 무슨 일이 있었죠? 여기 있다. 1975년 이때가 이제 리세션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으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건데 이 인플레이션은요 복리로 올라가요. 이제 복리로 올라가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1불이 1불 10이 됐다가 10% 올라가면 1불 10이잖아요. 그죠? 여기 16%까지 이제 최고 16%까지 올라갔던 거죠. 예를 들어서 1불 60이 된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이 물건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불 6에서 올라가는 수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지난 뭐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인플레이션이 복리로 지금 작용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판에 2020년에 거의 뭐 한 8%까지 올라갔었어 호주가. 그러면은 이만큼 올라간 거가 통째로 또 8%가 또 올라간 겁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낮아진다고 뭐 그럼 앞으로 뭐 물건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 언임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저도 이제 자영업자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웨이지가 너무 비싸서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직원이 뭐 100불 갖고 생활 수준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에 100불 갖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웨이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 주인이 웨이지를 낮추기 위해서 사람을 더 절감시켜요. 그러면은 못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먹기가 힘들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집 사는 꿈을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앞으로 지금 4.1%로 내려간다고 해도 이만큼까지 올랐던 거가 또 4.1%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먹고 살기는 점점 빡빡해지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호주 집값은 왜 계속 올라갑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뭐 단순히 인구 때문에 그럽니까? 저는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그럼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아니 왜 집값만 올라가는 걸 탓합니까? 뭐 짜장면 값도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도 올라가고 아이스크림 가격도 다 올라가는데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땅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인건비가 올라갔고, 이거를 파는 마케팅 에이전트도, 아니면 뭐 릴리스 에이전트도 인건비가 올라갔고, 거기 사무실비가 올라갔고, 거기 리셉션 아줌마 비용도 올라갔고, 여기 집 짓는 빌더는요, 이 모든 매트리얼 다 올라갔죠. 딜리버리 하는 사람 올라갔죠. 만드는 사람 올라갔죠. 수입업자 올라갔죠. 이거 짓는 빌더 값 올라갔죠. 브릭레이어 올라갔죠. 페인터 올라갔죠. 타일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집값이 올라갔네가 아니라 웨이지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웨이지는 떨어질 수 없어요. 웨이지가 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웨이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집값이 올라간다, 뭐 왜 이해를 못 하겠다가 아니라 이걸 짓는 모든 요소가 다 올라갔어요. 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 게 좀 쉽지 않을까. 뭐 그거는 이제 일부입니다. 그 이유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건축 승인 감소예요. 이제 연방 정부가 지금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120만 채 신규 건설 주택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작년부터 나왔던 뉴스잖아요. 뭐 당장 뭐 120만 채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하우스 빌딩 어프루블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제 호주는 집을 지으려면 일단 카운슬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넣잖아요. 어플리케이션을 넣는데 이거 자체가 넣고 이게 어프루블이 되는 게 감소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넣는 사람이 적어졌다예요. 자, 이제 시드니 그러니까 아파트는 29%, 하우스는 4.4%. 멜번은 10% 올라갔죠. 하우스는 유닛 15%. 브리즈번 하우스는 올라갔고 유닛 떨어졌고, 웨들레이드는 둘 다 떨어졌고, 퍼스는 지금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고. 자, 그럼 어프루블이 많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동안 지어질 집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5년 동안 120만 채가 필요한데 앞으로 2년 동안 지어질 집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뭐 퍼스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정부가 이렇게 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이게 왜 건축이 승인이 감소가 됩니까? 이것도 인트레스 레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이랑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네는요, 이미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이 너무 낡았어. 그래서 이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보통 이거는 한 집당 거의 30년에서 호주 경우에 5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 정도 쓰니까. 그러면 결국 호주에서 이렇게 집이 120만 채를 만들려면은요, 새로운 지역이 생성돼야 되거든요. 몇백 헥타르를 정말 호주 대기업이 땅을 구매를 해서 이거를 섹션별로 해서 뭐 스테이지를 뭐 100스테이지까지 놓든지, 뭐 작은 데는 뭐 10스테이지까지만 놓든지 해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대기업들이 이거당 뭐 100채씩 들어오는 거예요. 100채, 200채씩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은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인트레스 레이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아요. 뭐 이게 현금으로 한다 그래도 이게 지금 짓는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타산이 안 맞아. 짓는 비용도 타산이 안 맞고 인트레스 레이트를 빌리는 비용도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땅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전보다 활발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호주는 지금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렌트를 살면서 미쳐 날뛰고 있고, 집이 없어서, 렌트비가 없어서. 제가 갖고 있는 타운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요게 제가 720불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720불을 계약을 했을 때 이 타운하우스에 총 60채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제일 높았어요. 1등이에요. 1등. 이게 작년 얘기입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제 거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타운하우스가 연락이 왔어요. 딴 에이전트죠. 지금 네 옆집이 렌트가 880불로 최고가를 찍었으니 너도 이렇게 많이 받고 싶으면 우리 에이전트에 렌트 넘겨줘. 관리해줄게. 이런 메일이 아니라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직원을 바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720불 받는데, 제 집이. 그러면 다음번에 850불로 올릴게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11월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100불이 넘게 오르는 거예요. 100불이. 그러니까 렌트하는 사람도
지금 뭐 웨이지가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웨이지는 100불에서 130불이 됐는데 렌트는 720불에서 850불이 됐어요. 예. 이게 뭐 1000불에서 1300불이라고 할게요. 좀 너무 현실성이 없으니까. 1000불에서 1300불이 됐는데 얘가 100불이 올라갔어요. 100불 이상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것만 올라갔습니까? 뭐 집값, 물값,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장비, 트랜스포테이션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웨이지가 올라갔다고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계속 힘든 거예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웨이지가 올라갔고 물건값은 올라갔지만 또 이것 때문에 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또 감소시키고 쓰는 사람을 감소하고 옛날에 일 안 하던 와이프까지 아들들까지 딸들까지 나와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 악순환이죠. 악순환.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그럼 폴님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듣고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거를 마무리를 하려면 결국 인트레스 레이트로 시작을 했잖아요. 결국 호주든 한국이든 미국이 아닌 이상 결국은 무조건 미국의 말에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미국의 말에 따라야 돼요. 지금 미국이 리페이먼트예요. 지금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달러가 전 세계 이제 통하잖아요. 전 세계 통화인데 이 미국은 실질적으로 빚을 무한히 질 수가 있어요. 예, 현재까지는 무한히 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티어리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얘네는 빚을 안 갚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을 더 찍어내서 그거를 매달 인트레스트만 내는 거예요. 프린시플은 못 갚고 인트레스트 온리로 그냥 페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매년 내는 돈이 1 트릴리언 달러가 넘었어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국방비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비싼 나라죠. 근데 지금 1년 국방비 예산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는 거의 티핑 포인트까지 왔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글로벌 뭐 위기 있어,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제 뭐 문제 생기고 뭐 어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물론 그렇다고 뭐 다른 민주당에서 한다고 뭐 더 나아질 건 없지만은, 뭐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은 지금 이렇게 이자 리페이먼트가 센 상황에서 높은 이자율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번에 미국이 이제 동결을 했죠. 동결을 하고 아마 그 다음부터는 0.25포인트씩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의 어떤 그 베팅이 들어왔어요.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0.25를 낮춘다. 이게 80%라는 거는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20%가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낮추면요. 전 세계가 다 낮춰야 됩니다. 뭐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뭐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 달러가 국제적으로 이제 통하기 때문에 기축 통하기 때문에 미국이 내리면은 이제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하락을 하고요. 이제 미국의 달러가 가치가 하락이 되면은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자국 통화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낮춰요. 물론 미국이 압력을 넣습니다. 야, 나 낮출 테니까 니네 다 낮춰. 안 그러면은 니네 나라들 뭐 이제 뭐 그 뭐야 그 임포트 익스포트 수출입할 때 모든 게 달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타격을 입게 돼요. 예, 뭐 금융시장과 연계성의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이제 그 수출입의 70, 80%를 미화로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못 사는 나라들은 작살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내리면 다 내리게 됩니다. 뭐 그 얘기는 제가 뭐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미국은 우리보다 높잖아요. 이제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제가 봤을 때 한 지금부터 지금 미국이 얼마죠? 6%대인가요? 6%대인가?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한 3%대까지 이제 3%를 내려야 되는데 미국이 3%를 내리면 아마 호주도 지금 아까 4.5였나요? 4. 아유 기억이 안 나네. 지금 호주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4.35.
4.35잖아요. 4.3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까지는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3%까지는 안 내립니다. 1%는 안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2%까지 내려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테일 은행들이 한 4%에서 한 5%대 홈런이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걸릴까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2025년에는 내려갈 거다. 호주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미국이 내린다고 바로 쫓아내리지 않고 아마 한 분기에서 많게는 두 분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좀 지켜볼 가능성도 있지만은 분명히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지만은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또 박살이 납니다. 미국도 박살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내릴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호주에서 금리가 내려간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 어 저기 뭐야 저거 렌트 살면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안 돼, 안 돼. 나 내 집 살 거야.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어. 뭐 옛날에 뭐 40km, 50km는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된다 했지만 나 살 거야 하고 아까 말했던 디벨로퍼들이 개발하는 멀고 먼 땅들을 찾아서 갈 거예요. 네.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시드니가 그랬잖아요. 시드니 그렇게 안 컸어요.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시드니에서 비싼 동네들이 그렇게 먼 데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시드니가 그렇게 팽창을 했잖아요. 인구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뭐 브리즈번도 그렇고, 뭐 애들레이드도 그렇고, 퍼스도 그렇고, 다 똑같이 됩니다. 사람은 늘어나고, 도시는 팽창이 되고, 옛날에는 말과 소가 떠놀던 그런 땅들이 너무 멀어서 시골이라고 했던 땅들이, 동네들이 어느새 정신 차리고 가보니 콜스브러스가 들어와 있고 신도시가 개발이 돼 있고 학교가 들어서 있고 아예 뭐 시티까지는 멀어서 안 가도 되는, 그 안에서 모든 잡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동네로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너 시티, 그러니까 지금 뭐 시티 반경 한 20km에서 30km 이너 시티 그쪽들은 희귀성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